여러분, 혹시 과일이 당을 올린다고 해서 아예 입에도 안 대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키위라는 과일은 좀 다릅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밀도 푸드 키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식사 전에 딱 한 알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요약. 과일이 혈당을 올린다는 건 밥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키위는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키위의 영양소 밀도는 사과나 바나나보다 훨씬 높습니다. 키위를 먹는 가장 좋은 타이밍과 섭취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입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중에는 과일은 당이 많아서 위험하다 뼈 멀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골라 먹으면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키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과일, 정말 당뇨에 안 좋을까? 흔히 과일은 단맛이 강하니까 혈당을 올린다 고들 하죠. 실제로 과일 속에는 과당과 포도당이 들어있어 섭취 후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생과일 속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같은 양의 당분이 들어있더라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당 함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생과일을 섭취한 사람은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수치 등 다양한 대사 지표에서 개선을 보였고 심지어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위험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생과일이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섭취되었을 때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역학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사과, 포도와 같은 생과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일수록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낮았던 반면 같은 과일이라도 주스 형태로 섭취한 사람은 오히려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도 괜찮을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거나 말리게 되면 당 성분이 농축되면서 섬유질이 대부분 손실됩니다. 섬유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는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주스를 마신 후 혈당은 15분 이내에 급상승하는 반면 같은 양의 생과일을 먹었을 때는 혈당 변화가 훨씬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말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포도나 말린 망고처럼 수분이 제거된 과일은 단맛이 강해져 먹는 양이 늘어나기 쉽고 이로 인해 섭취하는 당량도 생각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위험식품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생과일은 당뇨를 포함한 대사 질환 관리에 유익할 수 있으며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종류를 적정량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혈당지수 그리고 키위가 주목받는 이유. 혈당 관리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중 하나는 바로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고르는 것입니다. 혈당지수란 음식이 섭취 후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고 반대로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이 기준에서 볼 때 키위는 매우 우수한 선택입니다. 그린 키위의 혈당 지수는 51, 썬골드 키위는 48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는 바나나의 60이나 수박의 72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과일입니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에서는 식빵만 섭취했을 때와 식빵과 함께 키위를 섭취했을 때의 혈당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키위를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는 혈당 상승률이 평균 16% 정도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키위 속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소화 속도를 조절하고 당의 흡수를 완화시켜준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키위는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를 모두 가지고 있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탁월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처럼 작용해 당의 흡수를 느리게 하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궁금해하실 부분, 키위에도 당이 있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키위에도 당 성분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은 단순당처럼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키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키위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도 하루 한두 개 정도의 키위를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신다면 혈당 관리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키위 역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에 한 개, 많아야 2개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다른 탄수화물 섭취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키위는 왜 밀도 푸드일까? 당뇨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혈당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의 균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칼로리가 제한적인 경우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많은 영양소를 담고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는 개념이 바로 영양소 밀도입니다.
영양소 밀도란 100칼로리당 얼마나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적은 양으로도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 등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 기준에서 키위는 매우 뛰어난 밀도 푸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썬골드 키위의 영양소 밀도는 26.7점, 그린 키위는 19.5점으로 측정됐습니다. 이는 수박의 7.1점, 바나나의 5.6점, 사과의 3.5점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키위는 칼로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C, 비타민 E, 엽산, 식이섬유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혈관 건강 유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다른 과일도 많은데 굳이 키위를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모든 과일은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위는 비교적 당 함량이 낮고 혈당 지수도 낮은 데다 영양소 밀도까지 높아 당뇨 환자나 대사 건강이 중요한 분들에게 특히 적합한 과일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일반적인 식단에 키위를 하루 한 개 추가했을 때 비타민C 섭취 부족 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엽산과 식이섬유 섭취량도 평균 23%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키위는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풍부한 밀도 푸드로 제한된 식사량 안에서 효율적으로 영양을 채울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알씩 꾸준히 섭취하면 복잡한 영양 계산 없이도 혈당 조절과 영양 균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사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키위는 단순히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라는 점 외에도 당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만으로 끝나는 질환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에 손상을 주어 시력 저하나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등의 위험까지 높이는 질환입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과일과 채소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뇨막 막병증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모세혈관을 포함한 혈관 건강을 보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위는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 중 하나로 특히 비타민C와 비타민 E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키위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하루에 썬골드 키위를 2개씩 4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백혈구 중 호중성 백혈구의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호중성 백혈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가장 먼저 반응하는 면역세포로 감염성 질환에 대한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항산화제는 보충제로 따로 먹어도 되지 않나요? 보충제 역시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는 항산화 성분은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흡수되어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께 들어있는 키위 같은 과일은 몸 전체에 균형 잡힌 영양 공급에도 유리합니다. 키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키위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식후보다 식전에 섭취하는 것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식사 30분 전쯤에 키위를 한 알 정도 드시면 키위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미리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식사 중 섭취한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위는 껍질째 섭취할 경우 식이섬유 함량이 약 50%가량 더 높아집니다. 껍질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해 항산화 작용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요.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팀은 키위를 껍질째 먹는 것이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껍질의 질감이 부담스럽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은 껍질은 제거하고 섭취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키위 알레르기는 가려움, 입안 따가움, 심할 경우 호흡곤란까지 나타날 수 있어 평소 키위를 먹고 불편함을 느끼신 분은 껍질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괜찮을까요?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키위는 영양소가 밀도 있게 들어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건강 효과가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과한 분들은 식전 공복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가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 조절도 함께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한편 아침 공복에 키위를 먹을 때는 위를 너무 자극하지 않도록 물 한 잔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 전에 키위를 먹은 후 과도하게 달거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전체 식단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키위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전 또는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한 알, 껍질까지 부담이 없다면 함께 드시고 물과 함께 천천히 섭취하신다면 키위의 건강 효과를 보다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실천법. 지금까지 키위가 혈당 관리에 왜 좋은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생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소 밀도가 높은 키위는 당뇨 관리에 매우 적합한 과일입니다. 특히 식전에 한 알 껍질째 섭취하면 포만감도 높고 혈당 상승도 막을 수 있어 식습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과일을 피할 게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당뇨를 관리하며 먹는 즐거움까지 챙기는 방법, 앞으로도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